몽골 제국, 역사에 크게 관심 없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말 타고 싸움 잘하던 애들이 세운 제국,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몽골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나 라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죠. 우리 입장에선 고려 침입, 원간섭기, 그리고 공민왕, 뭐 이 정도까진 떠오르지만 세계사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땐 세계사 수업을 따로 듣지 않아서 몽골 제국에 대해 거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몽골 제국의 영토가 대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살아남은 지역은 어디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몽골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제국입니다.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까지 당시 알려진 세계 거의 전부를 장악했죠.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지도 한번 보시죠. 정말 어마어마하죠? 유라시아 대부분을 휩쓸었습니다. 놀라운 건 13세기에 그걸 해냈다는 겁니다. 자동차도, 철도도, 심지어 배도 제대로 없던 몽골군은 오직 순수하게 말만 타고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영토 크기만 무려 2,400만 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부 시베리아처럼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극한 지역을 빼고는 거의 다 몽골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몽골 본진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다른 어떤 지역보다 점령하기 어려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당대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 금나라가 버티고 있었거든요. 몽골 대 금나라. 이건 그냥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 최강 국가들끼리 벌인 지상 최대의 충돌이었죠. 수십만 대군이 맞붙고 전장이 불바다가 되는 건 기본. 이 치열한 전쟁 끝에 몽골은 마침내 금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중국 남부에는 남송이 남아 있었고 얘네가 또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 몽골군을 상대로 1235년부터 무려 44년간 버티다 1279년에 멸망하였습니다. 이 시기쯤이면 뒤에 말할 다른 지역들은 이미 다 정복되고 난 후이니 본진과 가장 가까운 동아시아가 가장 늦게 정복된 거였습니다. 참고로 고려도 의외로 선전했습니다. 강화도 천도까지 하면서 꽤 오래 버텼습니다.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은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지금의 터키와 레반트 지역 대부분도 몽골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당시 이슬람 황금기를 이끌던 중심 도시 바그다드는 1258년 몽골군에 의해 그야말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수백 년간 번영을 누리던 이슬람 문명의 상징이 단 며칠 만에 폐허로 변해버린 거죠. 이후 몽골은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깊숙한 곳까지 진출하려 했지만 맘루크 술탄국이 이들을 가로막았습니다. 1260년 현재 이스라엘 영토의 아인 잘룬트 전투에서 몽골군은 역사상 처음으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맘루크 술탄국으로 인해 몽골군은 북아프리카로의 진입을 포기하게 됩니다. 맘루크 술탄국에 관한 내용은 제 첫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몽골군은 유럽 대륙에도 발을 들였습니다. 지금의 러시아 지역은 대부분 점령당했고 폴란드와 헝가리는 말 그대로 초토화됐습니다. 이후 몽골군은 서유럽으로 진격해 지금의 독일 도시들을 공격하였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근처까지 진격하며 도시들을 파괴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몽골 제국의 이데칸, 오고타이가 급사합니다. 서유럽 원정을 이끌던 바투칸은 새 데칸을 선출하기 위한 쿠릴타이 참석을 위해 진군을 멈추고 회군하게 됩니다. 서유럽 지역도 어느 정도 피해는 입었지만 말 그대로 운 좋게 살아남은 셈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몽골 제국의 공격을 막아낸 나라들은 어디였을까요? 몽골군은 고려와 함께 일본을 두 차례 침공했지만 두 번 다 태풍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일본은 태풍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었고 일본인들은 이 태풍을 카미카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약 이때 고려가 몽골과 연합해 일본 침공에 성공했다면 일본한테 본토 침공을 당하기만 했던 우리가 일본 본토를 침공한 역사를 가지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맘루크 술탄국이 몽골군을 막아냈습니다. 맘루크 덕분에 북아프리카는 몽골군으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유럽은 침공을 막았다기보다는 데칸의 사망으로 인해 침공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몽골 제국은 분열되고 동유럽과 러시아에는 금장칸국이 세워지고 중동 지역에는 일칸국이 세워졌습니다. 일칸국은 약 100년, 금장칸국은 약 300년간 그 지역들을 지배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더 이상 영토를 크게 늘리지는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일칸국과 금장칸국이 세워질 시기에는 이미 몽골 본진과 거리가 너무 멀어졌고 병력도 더 이상 몽골 최정예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일칸국이나 유럽의 금장칸국은 몽골족뿐 아니라 튀르크계 병사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원조 몽골군이라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만약 북아프리카와 서유럽이 몽골 본토와 가까운 거리였다면 결국 정복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몽골 최정예 병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실제로 북아프리카와 서유럽보다 훨씬 강했던 금나라와 송나라도 수십 년을 버티다가 결국 무너졌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뭔가 빠진 느낌 안 드세요? 당시 세계에서 중요한 지역 중 하나, 바로 인도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몽골 제국 시절에는 몽골이 인도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냐고요? 그건 훗날 몽골의 후예들이 무굴 제국을 세워 인도 전역을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결국 인도도 몽골에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몽골 제국의 강대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몽골 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넓게 확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이 정도로 순수하게 전투력이 강했던 민족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몽골 제국은 지금보다 사람들한테 더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몽골 제국에 대한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